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철강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산업은 후방 산업이라고 불립니다. 기계, 건설, 조선, 자동차, 전자와 같은 산업에 필요한 철강 제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철강 산업은 자본 집약적 산업입니다. 이는 철강 산업의 성격과 생산 과정에 따른 것입니다. 자본 집약적 산업이란 생산 과정에서 많은 양의 자본을 필요로 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자본은 건물, 기계, 장비 등 물리적 자산과 노동력, 지식, 기술 등 무형 자산을 포함합니다. 철강 산업이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우선 철강 생산 공장의 건설 비용 때문입니다. 철강 생산은 대규모의 공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공장을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매우 큽니다. 철강 생산 공장에는 용광로, 압연기, 냉각시설 등 다양한 고가의 장비와 기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공장은 철강석과 석탄 같은 많은 양의 원자재를 저장하고 가공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철강 관련 용어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비용 때문입니다. 철강 제조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대부분의 철강 제조는 고온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많은 양의 전기와 천연가스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자본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인력 비용도 높습니다. 철강 산업은 고가의 대형 장비를 다루고 따라서 고도로 전문화된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공정에 문제가 생기면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는 엔지니어, 기술자, 운영관리자 등 다양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직원을 고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 비용도 높습니다. 기술 발전과 함께 철강 제조 설비는 지속적인 유지 보수와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이는 제조 공정의 효율성과 품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철강 사업은 큰 규모의 초기 투자를 필요로 하며 이는 잠재적인 경쟁자들에게 상당한 진입 장벽을 형성합니다. 한국 정부가 제철소를 건설할 때 차관을 빌려오기 어려웠던 것은 이러한 철강 산업의 특징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규모를 활용하여 대량 생산의 이점을 누리는 것을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규모의 경제 때문에 철강 산업은 주로 대기업이 지배하며 이들 기업은 자신들의 경제적 규모를 활용하여 대량 생산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량 생산을 통해 기업은 단위 제품당 고정 비용을 분산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제조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철강 산업은 일반강과 특수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강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가 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 집약적인 특성은 철강 산업이 경기 변동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즉, 수요가 줄어들 때 기업은 여전히 높은 고정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이익이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건설, 자동차 제조, 선박 건조 등의 주요 철강 수요 산업이 경기 침체를 겪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호황이어서 철강 수요가 증가하면 철강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산업에서 철강 수요가 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철강 산업은 경기 민감성이 높은 산업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철강 수요가 경제 활동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크게 변동하기 때문입니다. 즉, 경제 활동이 활발할 때 철강 수요가 증가하고, 반대로 경제가 침체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철강은 많은 산업에서 기본적인 원재료로 사용되므로 그 수요는 건설, 제조, 자동차, 조선, 에너지, 기계 등 여러 산업의 활동 수준에 크게 의존합니다. 그래서 철강 생산량은 국가 경제의 지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철강 수요를 산업별로 보면 건설 산업은 철강의 주요 소비자 중 하나입니다. 철강은 건물, 다리, 도로, 철도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건설 산업이 활발할 때, 예를 들어 주택시장이 호황일 때,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철강 수요는 증가합니다. 반면 건설 산업이 침체하면 철강 수요도 감소합니다. 자동차 또한 철강 소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경제가 호황일 때 소비자들은 더 많은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는 자동차 제조를 촉진하고 결국 철강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경제가 침체하면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철강 수요도 감소합니다. 철강은 다양한 기계 및 장비 제조에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조업체들이 더 많은 기계와 장비를 생산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 제조업이 확장되고 있거나 기술이 발전하고 있을 때 철강 수요는 증가합니다. 조선산업과 철강산업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은 선박을 제조하는 산업으로, 선박 제조는 철강과 다른 금속 재료를 주로 사용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철강산업은 조선산업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조선산업과 철강산업은 철강산업의 주재료인 철강석과 석탄을 배로 운반하는 해운산업과도 연계되어 더더욱 밀접한 산업 간의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선산업은 철강산업의 중요한 수요 측면 고객입니다. 선박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철강판은 선박의 몸체, 엔진 및 기타 부품 제조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조선산업의 활동이 활발할 때는 철강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조선산업이 침체할 때는 철강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조선회사인 현대중공업은 철강회사인 포스코가 생산한 철강을 지금까지 가장 많이 구매한 회사입니다. 반대로 철강산업은 조선산업의 생산 비용과 가격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철강의 가격 변동은 선박 제조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국 선박의 판매 가격과 조선산업의 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철강의 가격이 상승하면 선박 제조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조선사들의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선박의 가격에는 선박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두꺼운 철판인 후판의 가격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후판 가격 협상은 항상 현대중공업과 포스코의 가장 중요한 협상 분야입니다. 조선산업과 철강산업은 서로에게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두 산업의 사이클이 상당히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경제 활동의 증가로 선박 운송 수요가 증가하면 더 많은 선박 제조를 촉진하고, 이는 다시 철강 수요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이
예측되는 단계에서 운송 수요는 크게 증가하였고, 이는 선박 수요를 증가시켰고 철강 수요도 증가시켰습니다. 철강 산업은 철광석과 석탄을 기본 원료로 사용합니다. 철강 제조 과정에서 철광석은 철을, 석탄은 코크스와 같은 연료와 제강 공정에서 사용되는 원료를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철광석과 석탄은 세계의 주요 산지에서 대규모 선박에 의해 철강 제조지로 운송됩니다. 이러한 화물 운송은 대체로 거대한 벌크 캐리어라고 불리는 선박에 의해 수행되며, 이는 해운 산업의 주요 부문 중 하나입니다. 철광석과 석탄의 대량 운송은 대부분 해운 회사와의 장기 계약에 의해 수행됩니다. 그리고 조선산업은 철광석과 석탄을 운송하는 벌크 캐리어를 제조합니다. 해운 회사는 철광석과 석탄을 대량으로 운송하는 안정적인 장기 계약을 철강회사와 체결하게 되면 조선회사의 선박을 발주할 수 있습니다. 조선회사와 금융기관은 철광석과 석탄의 대량 운송 계약으로 해운회사가 높은 선박 건조 비용을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조선회사에서 만드는 선박은 철강산업에서 생산된 철강을 사용하여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철강산업의 경제성은 조선산업의 생산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철강산업의 경제성은 원재료인 철광석과 석탄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는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철강회사가 해운회사와 철광석과 석탄의 대량 운송에 대한 장기 계약을 맺는 것은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 산업은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산업 모두 경기 민감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철강 기업들은 경제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거나 경기가 둔화되는 조짐이 보이면 철강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거나 투자를 연기하거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가 회복되거나 성장이 예상되면 철강 기업들은 생산을 늘리고 새로운 투자를 계획하며 확장을 위한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포항제철의 경우 4차까지 확장 건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철강산업에서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철강산업은 매우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으로 에너지 비용은 철강 제조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철강 제조 공정이 대부분 10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일어나며 산업 자체가 석탄, 오일 및 전기와 같은 고급 에너지원에 접근이 용이해야 합니다. 철강 산업의 에너지 비용은 연료 및 전기 비용,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에너지 가격의 변동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석탄, 천연가스, 그리고 전력의 가격은 철강 산업의 에너지 비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원료의 가격은 세계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하며, 이는 철강 제도의 전체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철소는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체 발전소를 건설하면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전력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제철소 건설 계획에서도 초기 계획에서 공장 내에 자가 발전소를 짓는 것이 가능한 장소에
우선순위를 주었습니다. 제철소에서는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방식으로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 제철소의 부생가스 발전은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연료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부생가스는 제철소에서 철광석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메탄, 일산화탄소, 수소, 이산화탄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생가스는 연소 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생가스를 발전에 활용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생가스 발전은 제철소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전기 요금을 절감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포항제철에서도 1차 제철소 건설이 끝나고 2차 제철소 확장을 계획할 때 부생가스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발전소를 부생가스 송풍기 설치를 고려해 배치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환경 규제 준수를 위해 자체 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탄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면 대기 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LNG 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경우에도 LNG 발전소를 자체적으로 건설하였고, 이러한 건설 경험과 운영 경험이 LNG 사업을 하고 있는 포스코 에너지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철강 사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